그래서 우리 8단원과 9단원은 우리가 할 건데요. 예상으로는 8단원은 중간고사 범위, 9단원은 기말고사 범위가 될 겁니다. 8단원은 핵심 주제가 뭐야 거기서? 그지 도시. 9단원은요? 그냥 심플하게 경제라고 합시다. 경제. 근데 선생님이 말했을 때 앞단원은 일반사회 파트고요. 뒷단원은 지리 파트인데 지리 파트에서는 경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사회 거예요. 경제는. 그러면 경제 뒤에 뭐가 붙어요? 여기서 지리 파트니까. 그렇지. 심플하게 그냥 지리만 붙이시면 돼요. 지리. 경제 지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해 분포, 이제 지리적인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지리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지리는 뭐를 통해서 세상을 봐? 뭐를 중심으로 세상을 봐? 땅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고퀄리티로 이야기하면 대륙이 정말 초성 힌트 드릴게요. 참고로 지금까지 이 초성을 줘도 맞힌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8번째 반이에요. 8번째 반. 맞히면 선생님 추파추스. 추파추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땡. 고국 땡. 뭐요? 지각? 우리 법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한 글자 더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공간입니다. 공간. 여기 공까지 줬으면 다 맞췄거든요. 이제. 그래도 추파추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아까 초성만 줬을 때 맞추면 전체 반 다 드리고. 네, 마음속으로 마음을 예?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올게요, 선생님이. 일단 공간을 중심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분포와 이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약간 의문이 들 거야. 1차 산업이 분명 배웠는데 저게 뭐였지? 라고 하는 눈빛들이 보여서 선생님이 그냥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1차 산업이 뭐였지? 농업. 2차는요? 공업. 3차는요? 서비스업. 이런 것들의 공간적 분포와 공간적 이동 또는 공간적 특징을 갖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9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뻔한 데서 농사 짓고요. 뻔한 데서 공업하고요. 뻔한 데서 서비스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지구가 엄청나게 작아졌습니다. 특히 왜 작아져 지구가? 그렇지, 세계화. 세계화가 어떻게 될 수 있었어? 그렇지, 교통 같이 와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통신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화가 되는 거죠. 이 세계화에 따라서 농업의 공간적인 변화가 생겼고요. 공업의 공간적인 변화가 생겼고요. 서비스업의 공간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9단원에 배울 거야. 우리가 8단원 먼저 배워야 되는데 왜 9단원 먼저 설명을 드렸을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안중에 9단원은 없어. 왜냐? 이미 내 코앞에 있는 게 중요하지. 저건 이미 먼 나라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가볍게 먼저 9단원 먼저 안내해 드리고 우리가 좀 더 코앞에 닥친 빨리 해야 될 8단원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치려고 9단원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요만큼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제 8단원 갑니다. 8단원 도시예요. 선생님이 아까 목차피라 그랬죠? 네. 총 4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8단원 안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도시의 위치와 특징. 두 번째 도시 내부의 경관. 그렇지, 내부의 경관. 도시 내부의 경관. 세 번째 도시화가 있고요. 도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살기 좋은 도시. 야, 그럼 여러분들이 심호흡해봐. 출제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어디서 제일 출제가 덜 될까? 살기 좋은 도시. 그렇지, 살기 좋은 도시. 딱 봐도 여기서 출제가 적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왜? 도시는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아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반도시적인 학자도 있지만 선생님은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도시하고 살기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왜 이게 시험 나오기가 좀 애매하냐면 살기 좋다라는 건 상당히 추상적이고요.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와 내가 살기 좋은 도시 달라요. 그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이 살기 좋은 도시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누구랑 다 생각이 다 달라요. 나 다르고요. 너 다르고요. 우리 엄마 아빠 다르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수치가 애매하다. 그래서 상당히 추상적인 가치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다. 하지만 난 내긴 낸다. 하지만 많이는 안 낸다. 어렵게도 안 낸다. 오케이? 네. 그 정도의 냄새는 맡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42페이지로 가시면 단원이 시작이 돼요. 네, 보시면 도시의 위치와 특징 그리고 도시는 의미와 기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도시의 정의입니다. 정의. 선생님이 이 도시 관련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교수님이 내준 과제가 있어요. 도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와라. 조사해와라라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문득 딱 머리에 떠오르게 도시의 정의가 뭐야? 도시란? 사람이 많이 살고요. 발달하고요. 복잡하고요. 교통이 잘 돼 있어요. 교통이 잘 돼 있고. 봐봐. 이 네 개가 나왔는데 어느 것 하나 객관적으로 또는 어느 것 하나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게 그 많이의 기준이 몇 명? 100만 명. 100만 명? 네. 그럼 100만 명 밑엔 다 도시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산다. 그다음에 발달되어 있다. 발달의 기준이 뭘까? 그죠? 애매하다는 거야.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정의, 행정적인 정의 또는 지리적인 정의 이게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정의들도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라고 보는 시의 기준은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해요. 인구 5만 명. 근데 통계 낼 때는 군 단위에 있는 읍 있죠. 읍. 우리 장성군, 장성읍. 보통 가면 읍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군청 있는 곳. 시골 가면 그래 제일 뭔가 반성한 데 있죠. 거기가 읍인데 거기도 도시로 통계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 애매하다, 다 다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말했듯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곳, 인구 밀집도 높은 곳, 그다음에 건물들이 더 고층화되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도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의는 여러분들 법적인 거, 행정적인 거, 지리적인 거 다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도시의 위치. 도시는 어디에 위치해? 나라에. 자,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사는 건 도시의 특징이지.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된 거지. 자, 봅시다. 이런 지도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평야가 있어요. 그럼 도시는 어디에 발달할 거라 생각이 들어? 평양. 이제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가까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도시에 여기가 산이 있고요. 여기에 강이 흘러요. 그러면 도시는 여기에 존재할까? 이제 강 주변에 도시들이 발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과거에 농사를 짓고 살았던 시기에는요. 도시가 어디에 발달하냐면 평야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이곳이 가장 큰 도시들이 발달을 해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을 4대 문명 있죠? 그것들 다 큰 강들을 끼고 있잖아. 그것들의 과거에 오래된 도시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농사보다 뭐가 더 중요해? 그지 공업, 공장이 더 중요해요. 공장에 가장 필요한 물건들이 뭐야? 연료. 화석. 연료. 그렇지, 화석 연료. 그 당시에 석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장들이 다 어디로 가? 석탄을 구할 수 있는 곳, 석탄 산지로 갑니다. 그럼 석탄 산지에 석탄도 캐야 되고요. 거기서 바로 물건도 만들고 하니까 사람들도 또 그걸 따라서 더 어디로 가? 석탄 산지로 가. 그래서 석탄 산지 주변에 공업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런 맨체스터라는 도시들도 다 공업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시대가 또 변해요. 또 시대가 변해서 이제 교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이런 교통 중심지의 도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위치는 시기별로 좀 다르다. 그 교통이 중요해서 교통 덕분에 가장 크게 발달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 하나 있어. 부산. 아니 울산. 여러분 우리나라 딱 지도를 떠올려. 그러면 그 가운데 핵심 딱 가운데. 대전죠. 그지 대전. 대전의 자랑은 뭐냐면
우리나라 어디도 2시간 안짝이면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장점은. 근데 단점은 어느 곳 하나도 가깝지 않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대전이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기차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컸지만 지금은 작은 도시도 있고요. 과거에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커진 도시들도 있어요. 그 잠깐 우리나라 도시들만 몇 군데 보고 갈게요. 일단 우리나라 도들 있죠. 도. 우리는 전라도 생활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도라는 이름은 어디서 떼온 거야? 그지? 전주와 나주. 이게 라가 납니다. 나. 그 다음에 경상도 경주. 경주와 상주. 상주. 맞아요, 상주. 맞아요. 봐봐. 아까 말했지. 과거에는 번성했으나 쇠락한 도시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상주라는 데가 있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쇠락한 도시가 돼버린 거야. 그다음에 충주, 충청도, 충주와 청주. 쉽죠, 여러분들? 다 그다음에 강원도. 강주. 안 낚이네요, 여러분들. 강릉과 원주. 그죠, 원주. 이제 진짜 고난이도야, 이제. 이거 딱 맞춘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전교에. 이거 다른 반은 안 줬는데 이건 여러분은 특별히 오늘 비빔밥 나오는 기념으로 이거 한 방에 맞추면 선생님이 전체에다 춥밥주스 드리겠습니다. 네? 수도 주변 안 보이는데. 확실해요? 경기도야. 그럼 이 경이 뭐야? 아, 맞춰봐. 그럼 수도 주변하면 뭐야 그러면? 서울? 서울? 서울이냐고 이게? 아니에요? 경성 아니야? 경성. 허허, 안타깝네요. 맞출 바에 내가 눈이 많이 흔들렸는데. 5, 4, 3, 경성. 그냥 서울? 서울? 맞아요, 서울. 기는요? 기는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서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아까 거의 아까 근데 서울이라고 해서 맞춘 걸로 해주려고 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변에 있는 것을 이제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컸던 도시들의 이름을 따서 지금 말하면 이제 앞에 있는 한 글자씩 따가지고 말을 줄인 거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물론 우리 이북 지역은 안 할게요.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이때 컸던 지역들 전주와 나주 지금 커? 아니요. 전주 전라도에서 몇 번째 정도 돼? 한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디야? 광주. 전라도에 속하지 않지만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가 광주, 두 번째가 전주. 그럼 나주는요? 그래서 이제 많이 쇠락했죠, 그죠? 그 다음에 경상도. 그래서 경주 꽤 커, 안 커 지금? 커요. 그래도 나름 커, 경주. 나름 그래도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상주는요? 안 커요. 니네 아까 뭐야 할 정도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상주가 여러분들 참외가 유명해요. 참외. 상주 참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4년 전에 그 중국과의 다툼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이제 사드 배치하던 지역이 이 상주입니다. 상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줘야 알 정도로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충주와 청도 아직도 원투 하고 있죠. 강릉과 원주도 원투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그래도 꽤 원투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많이 쇠락한 지역이 있고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쇠락한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경상도는요. 산업화 시대에 공장이 많이 들어갔지. 공장을 주로 어디다 만들어? 울산. 그지? 울산, 포항, 부산 여기다 만들었단 말이야. 왜? 거기가 이제 수출해야 되니까. 수입한 걸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니까 바닷가로 갔단 말이야. 근데 상주는 내륙에 있어요. 내륙. 경주는 바닷가에 붙어 있어요. 포항, 경주, 울산, 부산 이렇게 내려와요. 바다가. 그래서 여긴 그래도 좀 살아있는데 관광도시로. 여기 이제 파면 이제 뭐 신라 유물 나와버리니까 개발을 못하고 관광도시로 남아있고 여기는 완전히 쇠락한 도시가 돼버렸다. 그러면 나주를 제치고 언제 광주가 탁 올라왔을까? 그 광산이랑 합쳤을 때. 그건 95년도에 합쳐졌어요. 그 전에 이미 치카이시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커갔었는데 언제 좀 많이 컸냐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또 교통이 개발되고 이쪽을 중심으로 잡으면서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주가 많이 내려가고
광주가 떠오르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두고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시기에 따라서 도시들이 쇠락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한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도시의 위치에 관련된 것 좀 설명드렸고요. 도시의 특징은 뭘까? 딱 촌락과 시골과 구별되는 도시의 특징. 개발. 건물이 많아. 높아. 사람이 많아요. 교통도 좋아. 통신이 발달. 통신도 발달돼 있고요. 그 일자리도 많아요. 일자리도 많고요.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런 것들이잖아. 그지? 사람도 많고 건물도 높고 뭔가 삐까뻔쩍하고 상가들도 많고 그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의 특징이 또 있어. 그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도시성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도시만의 특별한 도시성을 하나 있습니다. 못 맞춰. 내가 말할게요 그냥. 익명성. 익명이란 게 뭔지 알죠?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봐봐. 유나가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오늘 스트레스 너무 심해. 네. 스트레스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는 길에 SM마트에 들려가지고 초록병 음료수와 쌀 발효 음료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뒤에 앉은 혜인이랑 같이 여기 역사공원 정자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드링킹합니다. 마셨어요. 동네 지나간 아주머니들 다 봅니다. 봐요. 뭐라고 해야 안 해? 그래 요즘 초선이 얼마나 무서워. 뭐라고 안 해. 그냥 지나가. 그래서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잠들면 엄마한테 걸릴 확률이 얼마나 돼? 없어요. 없어. 안 걸려요. 그죠? 근데 유나가 광주에 사는 게 아니야. 시골에 살아요. 시골에 사는데 딱 집에 가는 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나로마트 들려가지고 초록병 음료를 딱 카운터에 올린 순간 팔아 안 팔아? 안 팔지. 얼굴이 신분증인데 그지? 근데 어떻게 해갖고 아빠 심부름해 엄마 심부름해 하고 샀어요. 사가지고 가서 이제 마을 정자에 마을 당산나무 밑에 있는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혜인이랑 같이 까서 먹습니다. 그럼 동네 아저씨가 딱 옆에 지나가다가 보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딱 옆에 지나가 보는데 냅두고 가? 이놈의 새끼 하면서 바로 때리고 엄마한테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런 것처럼 도시의 익명성이라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보면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교생 그 울릉도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죠. 섬 울릉도에서 했는데 정말 조금 섞어가지고 선생님이 있었던 기간 동안 그 섬 내 유일한 20대 남자였습니다. 유일한 20대 남자. 정말 진짜 요만큼만 섞으면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없어.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젊은 남자인데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요. 슈퍼에서 물건을 사. 학부모야. 아이고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오늘은 뭐 라면 사가세요, 물 사가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내가 어젯밤에 뭘 사다 먹은지까지 다 알고 계셔. 동네 슈퍼를 가요. 아니, 슈퍼 말고 식당을 가요. 선생님 오셨어요. 어제는 오징어 내장탕 먹었는데 오늘은 뭐 드셔요? 그래서 내가 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돌아다니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얼굴이 다 안단 말이야. 내가 어디 가서 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에겐 익명성이 없어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죠. 불금을 즐기러 내가 저기 수안지구 첨단을 갖다 쳐. 딱 술집 들어가는 순간 또는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또 오셨어요 선생님 이럴까? 매주 가도 모릅니다. 매주 가도. 그런 것처럼 도시의 익명성이라는 게 있다는 게 도시성의 특징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네. 더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세계 도시라는 게 나와요. 세계 도시. 여러분들 전 세계에는요 약 200개의 국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진짜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만 말해 보십시오. 파리, 런던. 평양. 그럼요 평양. 너무 당황스러운데 너무 왜요라는 표정을 지어가지고. 그럼요 평양. 그 다음요 워싱턴 DC, 도쿄, 바티칸 제국이요? 어쨌든 이 5개 먼저 할게요. 그럼 여기서 말한 국가 도시들은 정말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평양 빼고 이런 유명한 도시들은 평양은 세계 도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나라 국가 그 도시들이야. 대표적으로 뭐 뉴욕, 보스턴, 뭐 LA, 시드니 좀 빠져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그다음에 런던, 뭐 베이징, 도쿄 이런 데는 월클이라고 보시면 된다. 월클. 도시들 간의 월클. 그럼 서울은요? 서울은요? 서울도 월클 아니에요? 서울은 여기가 월클 최상위 월클이라고 하면 한 요 정도? 또 높게 보면 이 정도, 좀 내려오면 이 정도까지. 2급에 3급 정도. 그러니까 그 아래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광주는요? 그냥 광주에는 명단에 없어. 명단에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세계 도시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우리 다음 본 수업 시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시고요. 도시 내부의 경관입니다.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도시 호환도 제일 많이 나왔어. 봐봐. 내부 경관이라는 거는 도시 내에서도 우리가 어딜 가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달라요. 쉬운 예를 들어버리면 여러분들 혹시 충장로 그 우리가 주로 시내라고 불리는 그곳을 가본 사람 다 가보셨네요. 그러면 그 갔을 때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야? 뭐가 주로 많이 보여? 뭐 백화점. 옷가게, 아, 뭐 사람, 우체국도 있고요, 식당도 많고요. 그다음에 회사들도 많지, 사무실들, 네. 그렇지? 그 신창동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어? 네네네. 다 볼 수 있어. 거의 다 볼 수 있어. 하나 빼고 아파트 빼고. 그럼 신창동에서 볼 수 있는 거와 충장로에서 볼 수 있는 게 좀 다르죠? 네. 그죠? 왜 다를까? 그 특징이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돈입니다. 돈. 박수 칠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쉽게 알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희수가 아니다. 유나 아까 나쁜 거 시켜줬으니까 좋은 거 시켜드릴게요. 유나가 땅을 좀 가지고 있어. 강남에. 야, 상상일 뿐인데 이렇게 입가에 올라가는 거 봐봐. 강남에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한 평에 1억. 뭐 얼마야? 1000억짜리 땅을 갖고 있어. 그 1000억짜리 땅 아무것도 없어. 대신 운동장 같이 비어있는 땅이야. 그 땅을 빌려줄 거야. 1년에 얼마 받고 빌려줄래? 다요? 1년에 얼마 받고? 1000평 다. 얼마? 3,000원. 1000억짜리 땅이야. 야, 3,000억 주고 빌릴 거면 내가 사버리지. 10억만 받아요. 그럼 알았죠? 욕심이 과한 친구였습니다. 10억을 주고 내가 그거를 빌렸어요. 1년 동안. 그럼 난 거기서 그 땅에서 최소한 10억 이상을 벌어들여야 내가 땅값 주고 내가 돈을 벌겠지. 네. 그러면 뭘 해야 10억을 이상 벌 수 있을까? 장사. 그렇지, 장사를 해야지. 장사를 해서 옷가게를 차리든 사무실을 내든 무슨 뭐 커피를 팔든 밥을 팔든 뭘 해서 장사를 해야 1000억 이상, 10억 이상의 돈을 벌지. 내가 거기다가 와, 나 강남 살아보고 싶었어. 1000평짜리 전원주택을 지어버린다. 돈이 많으면 되겠지. 10억이면 내가 매일매일 300만 원씩 유나에게 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한 시간에 뭐 얼마야? 거의 뭐 엄청나게 돈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00만 원씩 주고 있는 거야. 한 시간에 10만 원 넘게 주고 있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집 짓고 살 수는 없어. 그럼요. 나는 선생님 그때 꿈이 뭐였다 했어? 대학생 때 딱 한때 꿈이. 시골에. 그렇지, 농부. 부자 농부. 그걸 뭐라 불러? 그렇지, 분홍. 분홍이 꿈이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강남 농사 지어버리겠어. 그래가지고 1년에 10억 주고 수박을 딱 심어요. 근데 1000평이면 여러분들 큰 거 같이 느껴지면 우리 운동장보다 훨씬 작아요. 운동. 거기서 만약에 진짜 열심히 키워가지고 수박을 1000통을 만들었다 쳐. 그러면 수박 1000통을 최소한 10억을 벌려면 한 통에 10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상업 기능 말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그럼 다시 아까 생각해보자. 충장로 땅값이 비싸겠지. 네. 근데 거기다 집 짓고 살 수 있겠어? 아니요. 아파트 지어버려? 아니요. 농사 지어버려? 아니요. 안 된다고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 상업 기능이 들어오는 거야. 신창동에 상업 기능이 들어와? 아니요. 들어오긴 들어오지.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잖아. 그러니까 상업 기능보다 뭐가 제일 주로 어떤 기능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 주거 기능. 너네 집 아파트가 제일 많잖아. 여기 둘러보면 아파트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이거는 지대라고 부른다. 지대. 땅을 빌려 쓰는 돈. 그래서 이거를 상업 기능, 그 다음에 주거 기능,
그다음에 공업 기능, 농업 기능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돈이 더 싸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본 수업 때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겠지만 공장은 돈을 벌어오는 기능인데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면적당으로 보면 이 친구가 더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시 내부에 따라서 지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다 달라진다. 그것을 결정하는 건 뭐? 돈이다. 지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지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명하기 좋게 지대라고 했지 더 있어요. 접근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 수업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8페이지 오면 왼쪽 상단에 도시 내부 구조의 모식도가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수업 시간에 별표 칠 건데 미리 별표 쳐두십시오. 출제 확률 98.7%. 148페이지의 왼쪽 상단 98.7%입니다.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림의 가운데 있는 게 뭐야? 도심이지, 도심. 도심이 무슨 뜻일까? 도시 중심. 그치, 도시의 중심이야. 도시의 중심.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긴 도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 중간에. 그렇지, 여기에 있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순진하게, 아주 순진하게 답변을 합니다. 추론을 하고요. 근데 이 도시의 중심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중심이 아니야. 뭐의 중심이야? 힘? 기능적인 중심. 기능적. 도시 기능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광주로 따지면 광주가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충장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동쪽 배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광산구가 없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쪽이 중심지 역할, 접근성도 좋고 이러니까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이게 물리적인 위치와 기능적인 중심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물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광주의 지금 중심은 유스케어 정도가 물리적인 중심이 됩니다. 근데 기능적인 중심이 거기가 아니죠. 오히려 충장로나 또는 그 옆에 있는 상무지구가 기능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주로 치면 도심은 충장로로 볼 수 있고요. 부심은 어디로 볼까? 부도심. 그렇지, 상무지구를 보면 돼요. 그럼 신창동은요? 이성도시는 광주는 약간 없었다고 보셔도 돼요. 이건 좀 더 커야 돼. 서울 정도 되면 있겠지만 광주로 치면 신창동은 주변 지역 정도 됩니다. 주변 지역. 수안지구는요? 아니요. 주변 지역이요. 중간 지역이 더 좋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간 지역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충장로 다녀오다 보면 버스 타고 거의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을 지나가죠. 야구장을 가기 전에 가면 많이 낙후된 동네들 보이죠. 양동시장 쪽에. 그 동네가 중간 지역입니다. 도심과는 가깝고 주변 지역과는 그 사이에 껴서 낙후된 지역이 중간 지역이에요. 다른 방 가니까 왜 신창동 왜 주변이야, 중간도 못 가, 막 이런 애가 있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낙후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시고요. 네, 도시화와 도시 문제입니다. 도시화라는 건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딱 정점을 찍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이 매우 상대적으로 압축되어 있다. 즉 짧다. 그 짧으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생기지.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로. 우리는 그때 무슨 현상?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 그지 이촌연동 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격히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시에 집이 없어, 일자리가 없어, 교통이 막혀, 그다음에 쓰레기, 환경 문제들이 생겨 이런 것들이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고요. 선진국은 비교적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그 긴 기간은 약 200년 정도 되는 기간. 그러다 보니 도시 문제가 다른 문제로 나타나게 되죠. 주택 부족 문제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교통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별로. 왜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걸 다 커버 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러분들 153페이지 선진국의 도시 문제와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도시화와 도시 문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안내 드리니까 이렇게 가볍게 안내 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우리나라 최근에 도시들 선진국 그 수도권 주변에 도시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네. 최근에 가장 핫하게 빨리 생기고 있는 도시가 경기도 남부의 화성 동탄 신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용인 같은 데도 있어요. 근데 용인 조금 몇 년 되긴 했는데 그런 데는 인구가 1년에 2배, 3배씩 늘어. 수십만 명씩 늘어나. 그러면 그런 데서 도시 문제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거의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겨. 그렇지. 계획도시라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생겼던 거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사람들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 도시 입장에서.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러니까 도시에 문제가 생겨. 판자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동탄이라든지 용인 이런 데는 이미 계획도시야. 판을 다 깔아놓고 오십시오 하고 받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 이런 거 시험 내면 어렵겠죠. 네.
그래도 현실 반영해서 좀 알아는 두고 계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객관화가 되게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할 가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기 좋은 도시로 어떤 거냐면 뭐 환경이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것들이 추구할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들은 본 수업 시간에 가볍게 보고 넘어갈고요. 시험에는 아주 조금 쉽게 나올 테니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도시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혹시 질문 없나요? 그럼 수업 끝.